충남도가 위기에 빠진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신청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성문산단 인입철도를 포함시키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당진 지역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홍장 시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충남도가 노후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합니다. 노후석탄 화력발전소 수명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충남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충남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줄면서 부품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충남도가 이들 기업에 단기 자금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정선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유동화증권 보증지원금과 신용보험 보증지원금 등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업체의 경우 무담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연계해 기업 회생이나 업종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에겐 로봇과 드론 등 미래산업 기술 교육을 실시해 유사업종 재취업과 이직을 도울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론 수소 전기차와 스마트카 등 미래차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이기 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희소 가능성 100%를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은 지원함으로써 희생되고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가장 커다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02만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완성차 시장의 침체가 부품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도내 자동차 관련 업체는 580여 곳. 이 가운데 지난해 137개의 부품업체가 문을 닫았고 800여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1년 만에 40%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충남 경제를 예측하는 조기 경보지수도 13개월 연속 경고와 심각 수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 지사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몰려있는 천안과 아산, 서산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위기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장단점을 분석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기 지역이라고 하는 순간 잘못하면 금융권에서는 대출한 자금을 휴사하는 노력도 기울일 거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득실을 살피고 특히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님들, 관계자분들과 아주 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의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부품 산업. 시장의 변화와 경영난 속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가이드 폭행 이후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남도의회가 다음 달 해외 연수를 떠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방선영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방 기자, 관련된 내용으로 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외 연수 배경과 목적, 주요 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실, 장애위원 활동 보조인 등 15명은 다음 달 13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3개국을 방문합니다. 충남도 현안인 안면도와 대산항 관광지 개발, 내포 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도림미술관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예, 해외 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가는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의회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가이드를 통하지 않고 일정을 자체 계획하고 방문기관도 직접 섭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 기간에는 매일 토론회를 열어 연수 활동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와 SNS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 비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연수 비용은 한 명당 3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50만 원은 자부담하고 국외 연수 결과는 보고대회를 열어 공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예. 하지만 시기가 좀 시기인 만큼 시민사회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요? 네, 일부에서는 다른 시도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와 관련해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면서 3대2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남 참여자치연대 이상선 대표는 플리프비체 국립공원 등 방문지를 보면 다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이라며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시기에 무리를 해서 국외 연수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으로 들어온 주요 소식 방선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충남에서는 성문산업단지 인입철도가 포함이 됐는데요. 발표 후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된 당진시는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홍장 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정부 발표 이후에 축하 전화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역 반응이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저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우리 지역 시민들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북선전철과 더불어서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건설되게 되면 우리 당진의 여러 가지 성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활성화 또 교통 인프라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획대로라면 6년 정도 후면은 이 철도가 건설이 됩니다. 인입철도 사업 계획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문산단이 이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완경 목표로 약 9,3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네. 이제 이 사업이 예타 면제가 되면서 빠르게 이렇게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쯤이면 사업이 본격화될 예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2025년도까지는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진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가장 아쉬웠던 점이 철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점이 좀 가장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정부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국토 균형 발전이죠.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외에도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네.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본다면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건설되게 되면 성문국가산단과 부곡공단 등 우리 충남 서부권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산업 물류를 안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이곳에 입주한 기업 입장에서도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육상 수송과 해상 수송을 상호 연계할 수 있어서 수출입 기업은 물론이고 당진항의 중장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상황이 좀 많이 나아졌지만 성문산업단지 분양이 한때는 좀 난항을 겪었었는데요. 네. 이번 철도 사업으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분양을 위한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네, 성문 국가산업단지 준공 이후에 경기 침체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국가 보조금 지원 우대 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국가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에 LG화학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인입철도라는 그런 호재가 더해지면서 성문산단의 투자 유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요. 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 부각시켜서 수도권 기업,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업을 준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토지 매입비로 최대 40%까지 또 설비 투자 금액으로 최대 24%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 많이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철도 계획이 잘 추진된다면 당진 지역 발전에 좀 앞당길 것을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속담에 물 갈 때 노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제 국회의원님과 또 충청남도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 활동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우량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고요. 특별히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당진에 투자하십시오. 대박 납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철도 사업은 당진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 활성화에도 기대가 되는 만큼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민족 대이동이 있을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홍역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역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백신을 미리 맞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백신 맞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민족 대이동이 있을 설 연휴 기간 홍역 차단에 구멍이 뚫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 우리들은 나이들을 먹었으니까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 많은데 모이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갔다 오면 항상 위생 처리, 손도 깨끗이 씻고 양치도 하고. 홍역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접종을 미리 받는 겁니다. 한 차례 맞을 경우 93%, 두 차례 접종 시 최대 97%까지 예방률이 늘어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홍역 유행 지역으로 꼽힌 대구와 경산, 안산 시민들에겐 접종 시기를 앞당겨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표준 접종 시기가 되지 않은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 16개월에서 만 4세 미만인 경우도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체가 없는 성인 역시 접종 대상입니다. 지금 연휴에 해외로 많이 여행을 가실 텐데 가시기 전에 홍역 예방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시고 예방 접종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녀오셔서 열이 있거나 발진이 나면은 상담을 통해서 선별진료소로 진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홍역 접종 여부를 모른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추운 날씨로 밖에 나가기가 망설여지는 분들 많으시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가 생겨서 인기입니다. 바로 스카이다이빙인데요.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닥에서 강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자 전신 슈트를 입은 이용자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위아래로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다양한 동작을 취하기도 합니다. 국내에 최초로 생긴 실내 스카이다이빙장입니다. 이곳을 찾은 이용객들은 하늘을 나는 기분에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재밌고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떨어질 것은 같았는데 바람이 올려줘가지고 재밌었어요. 이용객들의 체격에 맞춰 바람의 세기가 조절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간단한 안전교육만 수료하면 곧바로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형 모터의 팬을 이용해서 시속 360km까지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그런 원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교육부터 해서 안전 교육을 한 15분간만 받으시면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공중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색 즐길거리에 등장해 겨울철 실내 스포츠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충남도가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합니다. TF팀 단장은 남궁영 행정부지사, 팀장은 구본풍 미래산업국장으로 노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 활동을 벌입니다.
목표는 올해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는 것으로 조기 폐쇄 논리개발 연구용역, 탈석탄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TF팀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도내 화력발전소 30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기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35년 이상 된 보령발전소 1, 2호기의 사용 수명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10개 단지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비와 공사 용역 이행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공익감사팀을 신설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주택관리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아파트 감사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가운데 입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남에는 아직까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구제역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 16곳에 대해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밖의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 지역을 기존 천안 지역에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31일까지 전 지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 소독 시설 11곳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홍성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좌회전 차량의 진입으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신호를 기다렸다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좌회전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다면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1월 9일 저녁 논산의 한 도로. 운전 도중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는 1.5초의 순간, 눈을 감고 수십 미터를 주행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거나 화장을 하고 핸드폰을 조작하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겠죠? 안전운전을 위한 작은 노력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천안의 한 도로 모습입니다. 하수관로 점검을 위한 차량이 구간 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차량들 큰 무리 없이 주변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3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트럭이 갑자기 우측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4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공사 현장 인부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형 트럭은 우측면의 사각지대가 매우 커서 승용차나 소형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을 경우 트럭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사각지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로를 변경할 때는 여유 있게 진로 변경 신호를 보내고 변경하려는 차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공간이 확보됐을 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장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위는 29일 오전부터 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경영 능력 검증을 벌였는데요. 청문회는 의원들이 공주의료원 운영 방향, 의료원 인력 문제, 서산의료원 관리부장 재직 당시 감사 결과 등에 대해 질문하고 유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유 후보자의 경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공주의료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유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제도상으로는 공주의료원장을 강제 임명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도지사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경기도 안성 젖소농가에서 신고된 개체에 대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인접한 충남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는 전날 신고된 경기 안성시 소재 젖소농가 구제역이 O형인 백신 접종 유형으로 확진되면서 29일부터 긴급조치 및 유입방지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농가는 충남과 8.6km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다행히 발생 농장 반경 10km 안에 도내 우제류 사육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우선 구제역이 발생한 2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지역 축산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의 우제류와 우제류 사육 종사자, 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되며 우제류 농장과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도는 또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천안과 보령, 아산 등 도내 11곳에 우제류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식품부 등과 협의해 천안 지역 우제류 긴급 백신 확보와 조기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청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에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푸드플랜 사업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청양군은 62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양군은 배치면 탄정리에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소규모 농민 가공센터와 공공급식 물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2025년까지 학교급식과 공군급식 등 200억 원 규모의 소비시장을 창출하고 1,5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6번째 순서로 30일 성현면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민대표가 사전에 취합한 질문을 하면 맹정호 서산시장이 직접 즉석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에게도 질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세먼지 대책과 올해 국비 확보 계획, 자원해수시설 설치 여부, 공영 버스터미널과 시청사 이전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접수된 의견들은 실무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시정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다음 시민과의 대화 지역은 수석동이며 설 연휴 다음 주인 2월 12일 오후 2시 수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456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합니다. 먼저 응봉면과 오가면 일대에 제2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신안면 조곡지구는 오는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신규 산단 개발 후보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예산읍 간양지구와 관작지구 산업단지도 사업 시행자 확정을 거쳐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예산군은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18,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1,000억 원을 투입해 도로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와 홍성읍을 거점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군 전역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경제발전 전략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경제발전 전략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 경제중심 충남을 비전으로 한 최종안을 점검했습니다. 충남 경제발전 전략은 충남을 북부권과 남부권, 서해안권과 내륙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양 최익현 선생 초상과 압송도가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각각 지정고시 됐습니다. 최익현 선생 초상은 1910년에서 3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대 최고의 초상 화가인 채용신이 그렸습니다. 최익현 압송도는 선생이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부산에서 다시 대마도로 압송되는 과정을 묘사한 기록화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학교를 지어주고 돌아온 충남교육청 소속 해외 교육봉사단 단원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주간 네팔에 머물며 카트만두 인근의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청양 청송초 이세준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벌써 10년째 네팔을 오가며 교육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올해 읍면 연두순방을 신안면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연두순방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모두 379건으로 지난해보다 71건 증가했습니다. 예산군은 접수된 건의사항을 관리 카드화하고 해당 부서로 전달해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인지면 행정복지센터와 인지면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4곳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 체납하거나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된 가구 등 위기 가정을 제보하면 복지팀에서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마을과 달리 위기 가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공동주택 위기 가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각장애인 골볼팀 창단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31일 오후 5시 당진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리는 당진시 체육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31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중회시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초청 시정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31일 오후 4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예산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심의위원회 신임위원 위촉 및 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31일 오후 4시 30분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결산총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새해 첫 언론 전개 브리핑을 갖고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올해 특수시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는데요. 계속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2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영하 1도, 서산과 태안이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과 홍성, 예산, 청양이 0도, 서산과 태안이 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날씨가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차는 실내 청소를 하거나 짙은 먼지만 닦아내는 걸로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운동은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빨래도 실내 건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2mm 정도로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릴 것으로 예상되고 서해 남부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중부 2에서 4m, 서해 남부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